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소위 환단고기 태백일사 사만관경본기 번안세기에 나오는 이제 8조 법금, 8조 금법 그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8조 금법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도둑질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에 노비로 삼고 여자는 종으로 삼는다. 또 비로 삼는다. 네 번째,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음란한 자는 태용으로 다스린다.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요거는 이제 고조선 당시에 있었던 8조 금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단고기 여기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또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3개 조문, 요걸 이제 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이제 그 백성들이 규범의식의 수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입니다. 이 해동 역사 여기를 보게 되면 당시 고조선에 있어서의 그 생활상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그 뒤 풍속이 점차 각박해져서 지금은 범금이 많이 불어나 60여 개조에 이른다. 이런 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많이 저질러졌고 아울러 그에 따른 형벌도 다양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해동 역사에 나오는 그 뒤 풍속이 점차 각박해져서 지금은 범금이 많이 불어나 60여 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조금법의 내용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 조목은 사람의 생명 존중 그리고 노동력을 중시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 내용은 당시 농업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고, 상해죄를 범한 경우 속죄하려면 50만 전을 갚아야 한다는 속형이라고 하는 돈으로 이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었고 아울러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발달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것을 짐작해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 조목은 형벌 노비의 존재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성립과 계급 분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배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정케 하는 겁니다. 이 8조금법이 지금 뭐 3개만 전해진다고 그랬는데, 이 3개 조목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당시 이제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노동력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남에게 상처를 입히냐 곡식으로 갚는다. 요거는 농업 발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그리고 50만 전으로 속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유재산제가 인정되었고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발달되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 노비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형벌노비. 이건 사유재산제가 있었고 계급이 나눠져 있었지 않았느냐. 계급 분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뭐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떤 내용의 범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로서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소도훼손죄, 무례죄, 근로해태죄, 음란죄, 사기죄, 이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간음죄, 강간죄, 독신죄, 가해주술죄, 뭐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건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당시 사회 생활상을 통해서 어떤 그 범죄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보면 이런 다양한 범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소도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데,
소도훼손죄는 당시 단군 조선 시대에는 제천 행사가 활발했던 시대였으므로 제천 장소인 신성한 소도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무례죄, 무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군 조선은 공자가 말하였듯이 군자의 나라로 예의를 지키는 나라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잃은 자, 무례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로서 군에 복무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무례를 범하는 자는 군에 가서 복무함으로써 그 무례를 떨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근로혜택죄. 근로를 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거죠. 불근로죄. 이거는 이제 당시 조선시대가 정전제를 실시해서 공동 생산활동을 하던 시대적 배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이 가해졌느냐? 사형, 태형, 배상형, 노비형. 이런 그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해졌고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토록 하는 배상형, 이게 인정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속형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상해죄에 대해서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요거는 소위 탈리오의 법칙, 다시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해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탈리오의 법칙인데, 그런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발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곡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처벌 규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규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사기죄를 범한 자는 훈방을 하고 속죄한 자는 공표를 면하게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이거는 오늘날 사기죄에 비해서 처벌 정도가 가벼우나 공표, 즉 일반에게 공개를 함으로 그만큼 명예가 실추돼서 사회생활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볼 때 처벌이 가벼운 것만도 아닌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은 자와 혼인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혼인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당시의 범죄라든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사회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당시에 있어서의 이 고대 국가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여가 있고, 그리고 고구려가 있고, 옥저, 동해, 그다음에 마한, 진한, 변한, 요 3한이 존재했었죠. 부여의 경우는 그 목축업을 중시하는 반목의 그 형태를 지닌 산업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난 뒤에 이제 섣달 금음에는 이제 소위 영고라고 하는 그 축제를 가졌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노비라든가 노예라든가 외래인을 제외한 모든 그 인민들이, 백성들이 거기에다 참여해서 밤새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때 이제 소위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그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을 행했던 것으로 봐서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그 민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제의 장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 재판 결과에 대한 또 집행도 했고,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게 되면 당시 이제 그 옥저라든가 맥부여 등에 있어서 고조선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이 굉장히 준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고조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8조금법 8개 조문인데 이제 3개만 전해져 온다고 그랬는데, 부여의 경우에서는 4조목 4개의 아마 법조문이 있어서 아마 그걸 중심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의 한번 그 4조목을 한번 볼까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도자는
도둑질한 자는 12배의 배상, 12배의 배상을 해서 요거를 일책시비법이라고 합니다.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부인이 질투하면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리며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 말을 바쳐야 했다. 이게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오는 부여에 있어서 사조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절도자는 12배의 배상을 해라 하는 것이 일책시비법. 간음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형에 처다. 아주 이 형이 셉니다. 부인이 질투하면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리고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 말을 바쳐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부여에서의 범죄 유형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살인죄, 절도죄, 간음죄, 투기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부여는 응보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른 본인을 죽이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집을 모두 정벌했다. 모두 이제 뺀다는 거죠. 이걸 몰수했다. 그리고 절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12배로 배상해라. 일책시비법입니다. 12배 배상. 변상이 여의치 않으면 노예로 삼았다. 남녀가 간음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하면 모두 죽였다. 아주 이것은 아주 준엄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인이 질투할 경우 죽은 뒤 시체를 남산의 위에다가 내버려 두게 해서 썩도록 하였다. 그 여인의 친정에서 이 시체를 거두어 가려면 남자 집으로 소와 말을 보내야 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있어서의 시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엄한 그런 처벌이 형벌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조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 이제 지배계급이 이제 통치 질서를 이제 확립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통제를 하는데. 그리고 보복적인 성격을 갖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호했던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일책시비법을 두지 않았어요? 절도한 자에 대해서는 12배를 배상을 해라 하는 건 당시 사유재산을 엄격히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투기한 여자에 대해서 또 엄히 처벌했거든요. 이것은 소위 가부장제적 권위를 인정한 사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의에. 동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당시 이제 일반적인 트렌드 같습니다. 이 민회라고 하는 것을 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주된 범죄로는 이제 살인죄 그리고 경계 침범죄 이런 것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도적이 많아가지고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한 경우 살인자는 다 죽였죠. 그리고 경계 침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 이제 타인의 영역을 침범했다. 이런 경우는 배상형을 했던 것 같아요. 배상형. 이거는 이제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해서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함부로 다른 음락의 구역에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만약 다른 음락인이 구역 내로 침범하면 이에 대해서 생구, 즉 노예나 소, 말 등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동해에 있어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지역 경계를 침범한 측에 과하던 벌칙, 이걸 책화라고 합니다. 책화. 이것은 이제 공유주의 존재, 그리고 경작지에 대한 음락의 관할권은 음락 전체의 공동체적 결속의 물질적인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삼한의 예입니다. 삼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남부 지역에 마한, 진한, 변한, 요 이제 삼한이 존재했었는데, 요 이제 삼한의 부족 사회는 이제 북쪽에 비해서는 발전이 굉장히 더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신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삼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왕은 없었고,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이제 군장이 있었고, 그리고 천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재정 분리 사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사회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도라고 불리는 이제 특별 구역이 있어요. 소도. 이거는 이제 소위 신의 영역이라고 해서 소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금기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 침범죄라고 하는 게 이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신성적이기 때문에 법률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소도 안으로 도둑질한 자가 도망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을 뭐 체포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둑이 성했다. 뭐 이런 얘기죠. 지난 변환에서는 길 가던 사람들이 서로 길을 사양하였다, 서로 양보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속이 굉장히 순하였다, 순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형벌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엄하지 않았느냐. 요거는 이제 부족 국가에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굉장히 엄히 처벌하는 거. 요게 이제 소위 마한, 진한, 변한, 사만에 있어서의 하는 법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천사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이제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하늘을 외경하고 하늘의 섭리의 절대성을 확신해서 하늘의 맹세에서 서약이나 맹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서천사상입니다. 서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천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종교적 처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서약이나 맹세를 위반한 행위를 명백한 죄로 인식했었다. 이것이 당시에 있어서 하나의 법의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외경하고 하늘의 섭리의 절대성을 확신하는 의식은 씨족사회나 부족사회 이래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고, 신의가 정착되었던 사회였음을 추정케 하는 여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천벌이라고 하는 것, 천벌을 승인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벌, 하늘이 내린 벌은 마땅히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에 있어서 이제 문이 거울 뭐 이런 겁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